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산 동고 학생들에게 오늘은 교감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준비해 주신 우리 학생자치회 박보림 선생님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고등학생입니다. 3년간 지금 이 순간을 어떤 시인은 인생의 마지막 청정구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느낌이 어때요? 들어보니까요. 자, 여러분은 지금 10대에서 탑승하는 마지막 열차, 좀 뜻깊죠? 마지막 열차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완행인가요? 급행인가요? 그 속도가 어떻게 느껴지나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3년. 그러니 10대를 마감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지점의 마지막 열차. 그 마지막 세 칸에 몸을 싣고 있군요. 자, 드넓은 바다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드넓은 바다. 자, 내 눈앞에 그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를 좀 불러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출항을 꿈꾸는 바다여도 좋고, 나만의 항해를 펼치고 싶은 나의 바다 말입니다. 과연 어디쯤을 항해하고 있을까요? 포구? 포구의 어떤 언저리? 아니면 그 바다의 한가운데, 복판에? 그 나의 바다에서 무엇을 키우고 있을까요? 우리 동고의 제자들이. 자, 교감선생님은 제자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들을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대목에서 자, 인생의 비밀을 하나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상하라. 다시 한번요. 상상하라. 입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은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감나게 상상하라. 실감나게 느껴라. 실감나게 붙들어라. 자, 여러분들은 지금 뜻한 대로 가고 있나요? 좋은 부모님? 좋은 환경을 만났습니까? 그건 사실은 엄청난 행운입니다. 하늘이 준. 뜻한 대로 잘 되지 않는가요? 혹시라도 내가 바라는 환경이 아닐까요? 그럼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의 순간입니다. 뭐라고요? 기회. 넘어지지 말기 바랍니다. 넘어지라고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요.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보란듯이 넘어가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고 응원합니다. 울면서 일어난 용기보다 더 힘들지만 일어난 시간보다 더 크게 점프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나를 키우니까요. 키워주니까요. 인생의 힘은 그렇게 작동하니까요. 시베리아 광활한 벌판을 누빈 러시아의 대작가 톨스토이 들어봤죠? 톨스토이는 3가지 질문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저기 답하네요. 어떤 학생이요. 바로 지금입니다. 맞아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니까요. 자, 잘 기억해야 되죠. 내가 통제하고 리드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눈앞에 있는 바로 너. 한 사람입니다. 친구일 수 있어요. 선생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부모님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 자, 10대의 그 뜨겁게 열차를 달리고 있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한 사람에게,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 선한 마음, 그리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주저하지 않고요. 주저하지 않고요. 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장 힘센 거. 퀴즈예요, 퀴즈. 가장 힘센 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요. 정답이 뭐냐면요. 바로 내 안에 들어있죠. 얘는 감추어져 있어요. 나의 내면에. 그러나 가장 빛을 발휘하는 보석 같은 거죠. 마음이죠, 마음.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건 마음이랍니다, 마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누굴 일으키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네요. 공감이 되나요? 날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내서 우린 서로를 안아줘야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 함께하는 선생님들, 이 학교, 나의 학교. 자, 우리 동고 학생들의 마음의 집에는 어떤 감정이 살고 있을까요? 자, 우리 교환선생님 어제 시를 한번 써봤는데 아주 짧은 시입니다. 마음의 집이라는 시입니다. 교환선생님은 무슨 과목 같으세요? 교환선생님도 얼마 전까지 수업을 했죠. 교실에 들어가서 문학교과서를 들고 들어가서 여러분과 시를 수업했죠.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살아있지만 지금은 이제 복도에서 여러분들의 수업을 보고 있죠. 자, 동고 학생들의 마음의 집에는 어떤 감정이 살고 있을까요? 사랑, 감사, 평화, 온유, 용서, 이해, 배려, 공감, 포용, 수용, 관대, 행복, 칭찬, 위로, 격려, 통합, 겸손, 희망, 관심, 소망, 만족, 긍정, 봉사, 헌신, 희생, 축복, 언약, 회복, 치유, 해결, 극복, 용기, 개방, 자존감, 미소, 화해, 환대, 기쁨. 슬픔, 분노, 저항, 미움, 시기, 질투, 짜증, 비난, 공격, 무시, 불행, 오해, 거부, 냉대, 지시, 갈등, 분절, 고통, 절망, 상처, 무관심, 대결, 부정, 폐쇄, 억압, 스트레스, 경계.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살고 있는가요? 잠깐 나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집을, 마음의 집 상태는 건강한가요? 괜찮은가요? 견딜만 한가요? 얘 나랑 갈 수 있겠는가요? 피카소는 늘 자신에게 물었답니다. 나에게 진실하라. 진실한지를, 진심인지를 지금 현재에 집중하면서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나이고 싶은가? 나는 도대체 어떤 나이고 싶은가? 어떤 나로 서고 싶은가? 뜻깊은 도전과 따뜻한 사랑이 있나? 친구에게, 선생님들께, 그리고 이웃들에게. 인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순간순간을 그 누구도 아닌, 또 누구에 의해서가 아닌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살아가면서 비교해야 될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죠. 혹시 상대방이라고 답하려고 했나요? 익숙하죠?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해서 불행해지죠. 불행의 선수가 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나
내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고 싶다면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교해야 될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1분 전의 나, 1시간 전의 나, 어제의 나일 뿐입니다. 나일 뿐. 어제보다 진보한 나, 1시간보다 30분 전보다 좋아진 나, 성장한 나만 있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비교의 대상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10대에 국한되지 않죠. 그죠? 어제의 나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나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교감생님의 담임교사 시절이에요. 담임교사 시절에 만난 잊을 수 없는 한 제자가 쓴 수필 한 편을 우리 동고의 귀하디 귀한 우리 교감생님의 제자들과 나누면서 교감생님의 응원의 마음을 덧붙여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깊고 따뜻한 울림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나는 불행했다. 철없던 어린 시절 어머니와 우리 오남매는 아버지라는 기둥을 잃었다. 나는 선천적으로 병치레가 잦은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특별한 재주라고는 없다. 이 세상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서럽다는 현실을 깨달았을 때쯤 갑작스레 집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 이제 갓 20살이 된 누나가 6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처지가 됐다. 가면 갈수록 가중되는 생활의 압력으로 나는 내 짧은 생애 한가운데 주저앉고 싶었다. 내 인생의 길에는 언제나 큰 돌이 덜어 놓여 있었다. 아무리 피해가려 해도 그 돌은 번번이 내 앞을 막았다. 걸림돌이었다. 나는 그 돌에 걸려 넘어져 화내며 울곤 했다. 나는 계속 울면서 화내며 그렇게 걸었다. 며칠 전 높고 청아한 하늘이 매력적인 가을의 길거리를 산책하고 있었다. 한참을 걷다가 작은 놀이터에 이르렀고 익숙한 풍경들을 즐기느라 발밑에 무언가 놓여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내 발에 걸리는 무언가는 나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했다. 하마터면 앞으로 꼴끄러질 뻔했다. 또 그놈의 돌이었다. 아이들 노는 곳에 이런 걸림돌이 왜 한가운데 놓여있을까 생각했다. 그러다가 무의식 중에 발을 돌 위로 올렸다. 순간 내 머리는 둔기에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져 버렸다. 돌 머리에 발이 걸렸을 때 내가 걸림돌이라고 불렀던 돌이 내 짧은 발 동작 하나에 디딤돌이 되어 있지 않은가. 내 짧은 발 동작 하나에 디딤돌이 되어 있지 않은가. 중요한 것은 나다. 나를 전환시키는 일이 중요했던 것이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 돌은 그 길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무엇이라 부를지는 내 몫이었던 것이다. 나는 양쪽 부모를 모두 잃은 사람이 보기에는 행복한 사람이었고 사지 중 하나라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약하지만 흠없는 신체를 가진 행복한 사람이었으며 혈혈단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사람에게는 화목한 나의 가족이 행복의 조건이었던 것이다. 그렇다. 큰 충격이었다. 이제 디딤돌이라고 부를 그 돌에 화내지도 않고 울지도 않겠다. 아무도 없는 놀이터를 돌아 나올 때 문득 매혹적인 하늘에 눈을 돌렸다. 유난히도 높고 팔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였다. 제가 이 학생이 이 글을 들고 왔어요. 교무실로요. 2004년이죠. 가을이었어요. 추석 지나고 나서였죠. 교환생 그때 이 글을 읽으면서 야, 학생을 보내고 나서 그 쏟아지는 눈물을 선생님들이 볼까봐 훔쳤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아마 이 학생은 어른이 돼 있을 거예요. 어떤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지나고 나면 참 그리워지는 10대 여러분의 고교 시절입니다. 누구에게나 중년은 찾아오고 노년도 찾아오고요. 물론 청년도 있어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온전히 선생님들에 대한 훈훈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친구들과의 우정만을 나누기에도 너무나 짧게 지나가 버리는 짧은
고등학교 3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10대 마지막 열차 마지막 3칸이 지금 급행으로 여러분 눈앞에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2번 다시 오지 않는 한 번뿐인 지금 이 순간, 눈부신 4월의 봄날입니다. 나에게 오는 시간을 리드하면서, 환경을 리드하면서, 사랑하고 배우고 힘있게 도전하면서, 아무도 가지 않은 나만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싶은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동거인들을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2021년이 빛나는 시간으로 충만하게 꽉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교감생님 여기까지 여러분과의 만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귀한 시간 갖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자, 여러분 복도에서 만나거나 이럴 때 이제 교감생 얼굴 알았죠, 이제요. 반갑게 인사해주고 여러분의 따뜻한 인사를 받을 때 교감생도 더욱 힘이 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서로가 교실에서 만나지 않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우리가 됩시다. 자, 멋진 동거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파이팅을 교감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